오늘은 개축 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일주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꽃이고 연은 조산이고 사주의 전체를 의미하고 월은 부목이면서 사주를 지배하는 사령관은 이 월령이라고 해가지고 월지가 중요합니다. 그 시라고 하는 것은 미래와 자식궁을 얘기합니다만은 이 시주의 천간이 뭐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주에. 그래서 실제로 이 일주만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체질, 성향, 직업의 특징, 이런 흐름을 알 수가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주 하나 가지고. 적어도 사주를 푸는 데 있어서는 일주는 참고로 하되 이 월천간과 월지지의 이 월주를 중요시해서 보면은 거의 사주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축일주와 더불어서 이 월지지와 월천간에 그거를 함께 사주를 푸는 그 방법을 오늘 같이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개축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축은 우선 백호입니다. 백호대살이에요. 백호라고 하는 건 투쟁적이고 대립적이고 피를 본다 해가지고 그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축. 그 성격 자체, 선형 자체가 아주 강한 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한 기예요. 강하다 이게. 백호대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개수라고 하는 거는 아주 빗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빗물.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 만물의 하나의 생명력입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 비라고 하는 건 우주 만물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생명력. 에너지의 근본이 물입니다. 물. 근데 요 축이라고 하는 건 요건 사고, 창고에 해당이 됩니다. 창고. 진술충미는 창고입니다. 이 진술충미. 근데 이 축이라고 하는 거는 창고로서의 축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운이 왕성하다고 봐요. 백호대선의 비에다가 냉한 비에다가 빗물에다가 요 축의 소띠를 12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12월 달. 그러니까 아주 냉랭한 거예요. 서늘한 것이 아주 추운 겁니다. 습하고 춥고 거기다 또 비까지 내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냉랭합니까? 차가워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냉습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냉습해요. 차갑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겨울의 비란 말씀이에요. 겨울의 비. 눈이 아니고 비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는 따뜻한 역할도 해주는 게 또 비의 역할입니다. 찬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요 또 수라고 하는 거는 윤합격이라고 그럽니다. 윤합격. 두뇌 회전이 잘 돼요. 아주 그 침착하면서도 두뇌 회전이 잘 되는 거예요. 머리가. 개수를 딱 봤을 때. 그리고 요거는 현무라는 다. 현무. 음흉하고 비밀스럽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궁리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그 침착하며 심사숙고하고 생명의 원동력이 되어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거기다 요 소띠라고 하는 축토에 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알고 요 지지암장을 분석해야 됩니다. 지지암장. 지지암장이 뭡니까? 기신계입니다. 기신계. 기토는 뭐냐? 나에게 편관이 됩니다. 편관. 토국수. 편관. 남자한테는 편관이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돼요. 관직 명예를 얘기하거든요. 명예. 요 축의 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직으로 나가서 정치가로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개수라고 하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요 기토라고 하는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지도자로서의 아주 그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 항상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선 이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어. 편관은 뭐라 그래? 칠살이라는 거야. 칠살. 일종의 살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말하면 별정직이에요. 그 외국어를 잘하고. 그래도 관직 명예원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왕성한 겁니다. 그 관제 구설이 또 많이 따라다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제 구설. 그래서 칠살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관이 있는 사람은 수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수양. 수양은 뭐냐? 반성하는 사람이에요. 반성하는 사람. 원래 하루에 사람이 3번을 반성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반성을 하루에 3번을커녕 1년 내내 평생을 반성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거의 대다수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태도, 표정, 말투, 그리고 응대법,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의 자기 자신의 나쁜 버릇, 편집감, 또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의 그 불친절, 오만성, 자만성, 독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의 자기 준비의 자세의 부족, 시간 낭비, 여러 가지 편견, 고정관념,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편관이 있으면은 자기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금까지 있습니다. 금이라는 건 인수 아닙니까? 이거 편인입니다. 편인. 편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것도 학문하는 겁니다. 드라마라든지 작가라든지 특수한 학문 이런 쪽에 아주 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인상생이 돼 있어요. 관인상생. 그러니까 자기가 인격도 수행하고 학문도 하고 독서도 하고 하니까 지도자의 자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침착하고 경거망동하지를 않아요.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그 자기를 수양하죠. 또 독서를 하죠. 공부를 하죠.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독서를 하지 아니하고 학문을 하지 아니하면 독서를 하지 아니하면 큰 인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 개수가 있습니다. 비견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우리가 추려해 보면은 명예운도 있고 그리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리고 이 비견이 있게 되면은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자기 주장.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기업을 경영하거나 사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관직, 교육가 이런 쪽에 인문사회계열 계통이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토라고 하는 거는 사유축, 금의 창고입니다. 금의 창고.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금이라고 하는 건 기술 이공계통을 얘기합니다. 감각적인 것도 발달되어 있어요. 그 암장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축이라고 하는 축토의 사유축이라고 하는 이 금의 기운이 말하자면 이공계통, 기술계통도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과학자라든지 기술자든지 인공지능 시대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개수로서 볼 땐 몸이 냉하니까 항상 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심근경색, 심장 쪽, 또 신장 방광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축일주에 태어난 사람은 남양 쪽, 남쪽 지방이 잘 어울립니다. 북쪽보다는 그 방위별로는 동남쪽이 좋다고 봐야 돼요. 방향 쪽으로는. 그리고 건강에도 콩팥이나 신장 방광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 요 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요 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요게 유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금. 유라고 하는 건 닭띠를 얘기합니다. 닭띠. 요 닭띠는 뭐냐, 아주 모범적이고 경우가 많고 착실합니다. 그 대신 경우가 없는 게 남의 경우 없는 짓이 잘 보여요. 그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아내나 남편이나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못마땅한 것을 불평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뭐냐,
고집은 세고 자존심은 강한 그런 그 자기 주장이 좀 강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는 좀 문제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계축일주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하고 부부 생활을 하거나 이웃간이나 인간관계에서 남에게 좀 관대하고 따뜻하게 포용해주는 도량을 좀 넓힐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량, 마음이 이 도량이 넓어야 돼요. 요게 축이라고 하는 금의 성질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축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또 윤합격이 되기 때문에 두뇌 회전 좋고 머리 좋지요. 그 명예운도 좋고 관직운도 좋고 그리고 고집이 세고 고정관념도 많다고 봐야 됩니다. 고정관념. 그래서 그 변해야 돼요. 사람은.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변화의 법칙이에요. 자기의 태도나 자기의 생활 이 모든 것이 변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인물의 평가를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오늘의 책을 읽거나 오늘 어떤 얘기를 듣거나 어떤 마음가짐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했다면 이 사람은 옛날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의 평가는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재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대기업 같은 데 가보면 정보 수집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정보들이 많아. 옛날 정보. 옛날 어떤 사람이 강의를 잘 못했다. 그럼 그걸 못했다 하는 그 정보만 가지고 그 사람을 배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노력하고 또 학구열을 가지고 더 수양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쌓아서 강의를 잘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재평가하지 않고 무조건 배척한다. 이게 쓰레기 정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변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그 변동을 가져가야 됩니다. 변동. 시대와 상황이 바뀌고 상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축일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개축일주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월지에 났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요게 사주 추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인이라고 가정합시다. 인. 인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5가지가 있습니다. 갑병무경님. 이게 여기 갑인월이 됐다네. 갑인월. 갑인월이 딱 돼 있다. 그러면 수생목입니다. 그럼 식신생제예요. 식신입니다. 생제는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식신에다가 요 금극목되고 이렇게 모든 게 요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서늘하죠. 따뜻한 목은 봄 아닙니까? 그 음양에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데 식신까지 있으니까 두뇌 회전 잘 되죠. 식신은 재물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배운 걸 응용해서 풀어 쓰지요. 냉랭한 사람이 따뜻하지요. 그 사주가 팔자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이라고 하는 건 1월달 아니니까 봄 아니에요. 그리고 축하고 인호는 이웃사촌에 가까워요. 그럼 이런 정도 사주는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발휘해서 표현해서 돈을 버는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의식주가 풍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의식주 풍족해야 돼요. 그러나 운에서 들어갔을 때 계속 인이 또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태거가 돼버려요. 그럼 운이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인 경우에는 운이가 신하고 신이나 유나 해자축 쪽으로 가면은 그러면 운이 풀린다고 봐야 돼요. 물론 개축이 물이 많지만 해자축이 들어오면 월령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항상 월령을 사주를 볼 때. 그럼 이 사주는 아주 조화가 잘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요 위에 병인이다. 그리고 식신생재입니다. 수생목 목성하여. 요건 수가 재물입니다. 재물이 천간에 있으면 소문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밑에 뿌리를 하고 있잖아요. 수생목 식신생재로. 그럼 이런 사람은 사업가나 교육 쪽이나 수생목 요 하는 교육 쪽으로 됩니다. 교육 문화 사업. 그리고 미술 예술 쪽에도 소질이 있고.
그리고 재물운도 좋고 부자 사주고 이런 사주도 굉장히 좋은 사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음양의 조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무인월이 됐다. 무인월. 그럼 요 무게 합이 돼버립니다. 무기합이 되면 뭐가 되냐? 무정지합이 돼. 무정지합. 그러면 이렇게는 아버지 자리거든요. 그 아버지하고 무정지합이 되니까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토국수가 되거든요. 토국수는 뭐냐? 편관이 됩니다. 근데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게 밑에서 극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편관의 관직으로 나가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극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자 사주에 이렇다. 이게 남편 자리 아닙니까? 남편이 무정지합 아니에요. 그럼 남편하고 부부관계가 이게 모든 게 잘 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극을 당하고 있으니까 남편을 극하니까 남편을 편하게 해주는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가 경인이다. 그럼 금생수가 됩니다. 그리고 식신입니다. 그래도 따뜻한 경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가로 이건 금생수니까 인수 아닙니까? 또 여기서 토생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 학자로서 교육가로서 그런 인문 기술 이쪽에 학술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가 이민월에 태어났다. 이민월에 태어나면 수생목입니다. 이게 비겁입니다. 겁살이에요. 항상 겁살이 있는 사람은 항상 평생 자기 자신의 옆에 자기 자신을 겁탈하려고 하는 사람이 평생 붙어 다닌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게 수생목 아닙니까? 그 요거는 수생목이 되니까 이 사주는 뭐냐? 식신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신약사주로 보는 겁니다. 신약사주. 조우용신을 볼 땐 이민을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이걸 뭐냐? 서방운과 북방운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요 인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으니까 묘도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뭐냐? 진술 충미를 깔았다. 그 토국수거든요. 요 진은 3월에 해당이 됩니다. 요 관직 명예운이 좋은 거예요. 왜 갑진이다. 수생목 아닙니까? 요게 창고 아닙니까? 그러면 요 간목이라고 하는 게 상관이라고 하는 게 요 진에 딱 뿌리를 내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토국수 관직으로도 유망하고 재물운도 좋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병진이다. 수국화 아닙니까? 화생토 아닙니까? 토국수 관 아닙니까 이게? 화생토예요. 수국화 재생관입니다. 재생관. 재물운이 좋고 명예운도 좋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무진월로 태어났다. 그러면요, 이게 맨 토입니다. 이게 토예요. 이게 토. 그 토국수 하거든요. 그럼 이게 신약사주가 돼버려요. 그런데 다행히 요 속에는 수가 있고 요것도 물의 창고거든요.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신약이면서도 신강이 돼버려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릇이 큰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그러면 이 관이 이게 토국수 관 아닙니까? 관이 밑에 토를 뿌리를 내렸잖아요. 지도자로 성공할 수 있는 대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경진이다. 진이 토가 둘 아닙니까? 금생수에 있잖아요. 토국수. 그 금생수 관인상생이 되는 거예요. 토국수의 토생금이니까 관이고 인수 아닙니까? 관인상승 아니에요. 관직이나 교육계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요게 임진이다. 그러면 개축백호에다 임진백호입니다.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개축백호에 임진백호예요.
괴강이 중봉이 되면 여자는 귀부인 사주예요. 남자도 귀격 사주입니다. 이게 더욱수. 그러니까 임진백호의 개축백호입니다. 백호 대살이 중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를 살펴서 월간의 월지와 월천간과 나타났을 때의 그 주변의 상황을 분석해서 사주를 추명해서 이 월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간에 뭐가 있느냐 이런 정도로 비교해서 분석을 하면은 거의 그 사람의 사주의 주인공에 대한 성격, 직업, 운세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월지에 대한 월천간에 대한 월주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일주에 대한 성향을 살펴봤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